오늘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태 씨와 함께 감독님에게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고요.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생각하고 계셨다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の西川美和です。안녕하세요. 감독 이시카와 미와입니다. 감사합니다. これが私の長編の5作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前回4年前に作った「夢ゆる2人」という、作品は残念ながら韓国での一般公開ができなくて、ディアドクターという作品から7年ぶりの、韓国公開の作品になりました。ですね、お隣の国ということで私も韓国の映画にいろいろ刺激を受けてきましたし、自分の映画もいろんな韓国の方が見てきてくださったので、なんとか公開して皆さんに見てもらえるような作品をと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4年間かけて作り上げた作品です。こうやって試写会にたくさん関心を持って見に来てくださった方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に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장편을 5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만든, 이 작품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장편인 꿈을 파는 두 사람이라는 작품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 이후로 7년 만에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웃나라, 옆에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로서 한국 영화도 저도 많이 보고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제 영화를 한국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4년을 걸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지태 씨와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에 마이 라티마 연출하셨을 때 같이 GB를 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반가운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태입니다. 제가 우리 이시가와 미와 감독님 영화들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들도 참 좋아해서 이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 간담회에서 나오지 않은 질문 한 3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영화를 찍으실 때 오프닝 씬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레루 같은 경우에는 타케루가 고향을 떠나면서 오프닝 씬이 시작하죠. 고향에서 형과 만나면서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요. 또 우리 의사 선생님에서는 한 남자가 자전거를 어두운 밤에 라이트를 켜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게 오프닝 씬이죠. 그 마을의 어떤 가짜 의사 선생에 관한 비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그 이후의 내용을 곡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머리를 깎아주고 친구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뒷정리 좀 부탁해 라고 하고 문을 닫고 다시 떠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남편이 자신의 삶을 뒷정리하게 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실 때 오프닝 씬에 어떻게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そうですね。映画はやっぱりつかみだと思いますので、つかみの10分で観客にこの映画は誰を中心に何を
テーマにどんな問題提起があるのかというところの興味を、ぐっと持っていただくのが肝だと思ってシナリオを書いています。 그렇습니다. 영화는 정말 앞부분이죠. 딱 앞에 딱 10분 안에 관객들에게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の作品は本当に冒頭からいきなり言葉のボクシングのようなシーンから始まって、見た人によっては最初の10分が一番良かったっていうご感想もいただい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最初に夫婦の不調は本当に不協和音から始まって、いきなりこう物語を背負っていくはずだと思った奥さんが15分ぐらいですかね、始まって15分ぐらいで姿を消し、その崩壊が最初に一番ショッキングな崩壊があったところからというのは早い段階で決めていました。 예,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은 처음에 영화의 그 오프닝 씬에서 그 언어의 복싱, 대사의 복싱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신 어떤 분은 이 영화의 첫 10분이 영화에 가장 좋았다라고 감상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부분에서 바로 앞으로 이 영화를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인이 영화가 시작하고 15분 만에 사라지는,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시작되고 바로 그 붕괴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自分のこれまでの映画と何かこう変化があったところがあるとすれば、これまではなんかこうなんとか調和が保たれていたものの、嘘がこう少しずつ剥がれていって本質があらわになって、崩壊していくというストーリー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回はその崩壊が一番最初にあって、その全てをなくしてしまったところからゆっくり時間をかけて少しずつ再生していくという物語を作ってみようというのが今回の狙いだったので、そこだけちょっと違うかなと思います。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화는 그 어떤 변화를 던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조화롭게 있던, 하지만 그 조화를 만들고 있던 거짓말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그러고 본질이 드러나면서 붕괴되어가는 이야기를 저는 그동안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붕괴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붕괴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태 씨에게 좀 이렇게 감독님 영화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이 영화도 두 번째. 네,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는 싶었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영화 지금 본 소감 어떠신지, 그리고 그 전에도 감독님 영화도 같이 GB를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했었죠. 네. 그때 이제 GB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신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만나는데 영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소설까지 만드시고, 네, 이렇게 한국에 찾아주셔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뭐랄까요, 진짜 참 너무 감성적이고 참 마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를 봐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약장수처럼 박수 유도하거나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알아서 쳐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감독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여러분들 좋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 영화도 캐릭터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상반된 성격의 두 남자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유레루 같은 경우에는 자유분방한 동생 타케루와 착한 형 미노루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에서는 인수를 펼치는 가짜 의사 이노, 그리고 젊은 인턴 의사 소마,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약간 좀 이기적인 소설가라고 할 수 있죠. 사치오와 또 순진하고 좀 와일드한 트럭 운전사 요이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세 영화에서 이렇게 상반된 두 남자 캐릭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내레티브를 펼쳐가는 이유가 뭐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남자 심리를 이렇게 굉장히 잘 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さっきもですね、韓国のメディアの方にご質問を受けたんですが、同じご指摘があって、いつも2人の対極的な男性をモチーフにしてますねと言われて、そういう質問を実はあんまり日本で受けたことがなくて、言われてみれば本当そうだなと思って、いつもワンパターンのことをしていたんだなと思って気づいて愕然としたところがあります。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라고 저 자신도 이제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今回も本当に無意識にそういう設定を取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さっきの話にも通じるんですが、今まではなんとかうまくやっていた2人が、いろんなことで関係性が変わっていって公開に向かうという話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今回は全く生き方も価値観も違う人間同士が、それが男同士でなくて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全然この人とは相入れない、一緒に全然理解できないと思う人間同士がなんとかお互いを分かり合い、適度な距離感を発見して共生するというところまでたどり着く物語を書けるかな、それが可能なのかどうなのかわからないけれど、その違う人間同士がなんとか生きていく道を探る映画を作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最初にあって、そういう意味では対極的な性格の男同士というのを扱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は共通してるんですけど、目指したところが全然違いました。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이 작품 말고 그 전까지 그려왔던 작품은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그냥 잘 해왔던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변하면서 붕괴를 향해 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완전히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 생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근데 꼭 이게 남자 이야기, 남자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찾는 것, 그런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걸 두 사람이 등장한다, 거기서 드라마가 나온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 전작들과 이 작품은 뭐랄까요, 목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男性を分かっているかどうかは自分でも分からないですね。むしろ主人公の幸男の性格は私自身が持っている嫌なところとか器の小さいところと非常に似通っているので、自分を投影したキャラクターなので、それが男性に特化されたものかどうかは分かんないですけど、藤手さんも共感され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かね。 저도 사실은 제가 남성 심리에 대해서 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치오 성격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면을 굉장히 많이 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으로서 굉장히 작은 그릇 이런 것들은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투영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유지태 씨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보고 어떻게 공감이라든지 마음이 잘 표현됐구나 생각하세요? 네, 영화를 보면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참 잘 만드시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매력들이 다 보여서 참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 사치오상이 이제 그
여성성이 좀 많이 드러나고, 네, 이게 감독이 분명히 투영됐을 텐데 이게 좀 감독님의 의도된 설정이셨는지 약간 뭐랄까요, 양성애자랄까요? 그런 그런 성향이 약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건 실제 양성애자가 아닌 거 아시죠? 저기 칼융이 얘기하는 그 남성성 안에 여성성 얘기하시는 거 아실 겁니다. そういう見方もあるんですね。 아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군요. 그 남자가 그 같이 당한 육기상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그 동기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서 내내 궁금했었거든요. 왜 그 남자가 물론 그 남자의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그 아내의 죽음이 새롭게 다가오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인생을 밟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저 남자가 그 남자 집에 같이 살게 됐을까? 이건 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彼に彼なりに乗り越えたことの災害とかを乗り越える絶望とか乗り越える気持ちがあったのになぜわざわざ陽一のお家に入って一緒に暮らすのかがすごく気になってました。そうですね。本来子供も苦手で全然違う性格の陽一の家に入るというのはとても不自然な設定だと思っています。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아이를 또 굉장히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성격도 전혀 다른 그 요이치네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설정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ですがああいう形で一番最悪な形で妻を亡くした、彼ですけれども、ああ見えて彼の中ではその妻を亡くしたことで、いろんな罪悪感に押しつぶされそうになり、かつその作家としても何を書いていいかわからないような状態で、ある意味なぜ自分が生きているのかという生きる理由を喪失した状態に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 그런데 그래서 그래 보여도 하지만 그런 상태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부인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보이긴 해도 아마 부인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도 분명히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작가로서 무언가를 쓸 기력도 별로 없는 상태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을 아마 찾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겁니다. 年を私も経るごと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人間誰しも生きているための理由っていうものが必要で、誰かのために生きてるとか、これをすれば何かのためになる、会社に行くでもいいんですよね。何時までに行かないと会議に遅れる、そういういろんな理由があるから何も疑問に思わずに生きていけるところ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自分が存在していい理由っていうものを社長自身はその妻の死を契機に失った状態にあり、そういうところに現れた大宮家という存在は、ある意味その子供たちが困ってるのを助けてあげるっていうのは、あたかも幸男が子供たちに何かをしてあげてるように見えて、実はそれを理由に、幸男はなんとかその息苦しい日常を乗り越えて自分が存在していい理由付け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はないかと私は解釈しています。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유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건 수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 가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그 회의에 맞춰서 가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치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그때 나타난 이 요이치네 집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얘네들을 도와주겠구나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언뜻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곤란에 빠진 아이들을 사치오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갈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사치오에게 아이들이 그 존재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유지태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유지태 씨도 이제 감독님이시고 혹시 그 시카 미야 감독님에게 이런 연출력은 정말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영화가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한국에 그 현상소가 없어져가지고 필름 영화는 한국에서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그 그레인이 그려본 적도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그 한국 영화가 최근에 좀 뭐랄까요, 좀 감정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중계 같은, 생중계보다 더 생중계 같은 좀 억지 감동도 좀 주게 되고 좀 뭐랄까요,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버젯이 들어가고 마치 헐리우드 90년대 영화들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좀 조용한 서정적인 영화를 이제 오랜만에 보게 돼서 참 많이 기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랄까요, 좀 영화를 보면 때로는 이제 자의식이 강하거나 관객을 좀 가리키려고 든다거나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도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ゆじてさんも俳優としてキャリアを始められた頃は多分フィルムで撮影されてたんじゃないですか。 유지태 씨도 처음 배우 활동을 시작하실 때는 필름이었었죠? 네, 필름으로 찍었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그 연출자로서 35mm 혹은 70mm 필름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편은 했어요. 今は韓国映画はほとんどデジタルですか。 지금 한국 영화는 거의 대부분 디지털인가요? 네, 이제 현상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필름은映画化するものがなくなったんです。現像上、現像上がなくなったんです。はい、日本でも東京ではもう現像ができなくなりまして、日本の大阪の現像所に私も日々撮ったフィルムを送ってましたね。 일본에서도 사실 도쿄에서는 이미 현상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에 현상소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찍어서 매일매일 오사카로 보냈습니다. まずですね、若い助手さんがフィルムを扱ったことがないので、みんなフィルムで撮りたいんだけど撮影部がフィルムが扱えなくてフィルムで撮れない、なかなか撮れないという話も聞きます。 그리고 젊은 어시스턴트들, 조수들은 필름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필름으로 찍는 방법이 몰라서 그래서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해도 그 촬영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필름 다루는 법을 몰라서 찍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 얘기하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필름 성애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필름을 굉장히 애착하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만약에 코당에서 필름 더 이상 생산 안 하게 되고 자기가 필름으로 영화 찍지 못하면 자기 영화 은퇴하겠다고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2작품만 만들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는 하지만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본인의 작품이 이제 붕괴와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감독님 또 다른 키워드는 숨겨진 비밀과 흔들리다, 유래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유래로에서는 이제 흔들다리에서 추락사한 숨겨진 진실을 이제 다루게 됐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에서도 가짜 의사의 비밀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사치로가 이제 부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비밀이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과정들을 섬세하게 포착을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마음이, 이 영화에서도 이제 깊은 마음이라는 어린애 가르쳐줄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마음을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탐구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신가. 탐구해보고자. 研究してみたい人の心の底まで研究してみたかっ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います、ね。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やっぱり人の心ってやっぱり果てしないので、人の心と関係性さえきちんと見つめていれば、いくらでも映画って多分作れ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렇죠. 영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어떤 인간 사이의 관계성만 잘 파악을 해도 잘 봐도 굉장히 많은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ですから妻を失って、その後で大宮家と出会った幸代がその子供たちと触れ合うことで人間性を回復していくというところでも、十分ドラマにはな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回揺さぶると何が出てくるかっていうことを私自身も知りたかったですし、そこから出てくる人間ってそんなにこう映画やドラマが描くように右肩上がりに成長しないと、その成長しないけれどもその自分自身を受け止めて寿命が尽きるまで生き抜い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辛さや苦しさ、それが人生のリアリティだと思うので、映画的とは言え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その人生のリアリティというものをきちんと逆に映画に映し出していくというのが今回の私の課題だったと思います。 부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인을 잃어버린 후에 그 아이들을 만나고 요이치네 집에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치오가 어떤 인간성을 되돌리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인간성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드라마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약 한 번 더 흔든다면 과연 어떤 것이 나올지 저 자신이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흔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장 잘 하잖아요. 금세 성장하고도 하는데,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히 성장을 변화하거나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리얼리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생의 리얼리티를 그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적 이 리얼리티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싶었던 것이 저의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한 번 더 흔드는 지점은 부인의 그 핸드폰 열었을 때 보내지 않은 메시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특별만큼도 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한 번 더 흔드신 겁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초가 그 마지막에 기차 타고 되돌아는 길에서 수첩에 적을 때 인생은 타자다라는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또 관객분들께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その言葉が最初に言いたくて物語を書き始めたのではなくて、書いているうちにそうだなと思って思い浮かんできた言葉なんですね。 사실 그 말이 처음부터 그 말이 쓰고 싶어서 이야기를 쓴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쓰다 보니 그렇구나라고 저도 생각이 나서 쓰게 된 말입니다. なぜなら私の筆が遅いのでずっと一人ぼっちでもうかなり長い時間かけてこの小説を書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一つのエピソードを書くにしても一人の人物を書くにしてもやっぱりこう
いろんな自分自身が一人で生きてきたからではなくて、いろんな人と関わって、いろんな失敗もあり、いろんな嫌なところも見てきて、そういうものから全てがこうできてるなというふうに実感していったんですね。 아, 그리고 저는 굉장히 팬이 느리거든요. 빨리 쓰면 굉장히 팬이 느리게 늦게 쓰는 데다가 굉장히 쭉 혼자서 이 작품을 오랜 시간을 걸려서 책으로 소설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쓸 때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장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도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여러 사람과 만나고 연결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싫은 어떤 부분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이야기가 저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ですから言ってしまえば本当に当たり前のことでしかないんですけど、本当に他人がいなければ人生が人生になっていかないっていうふうな実感を一人で書いていたからこそ、そういうことに当たり前のことですけど気がついて、それをこうでもそれこそがこの映画のもしかしたらテーマであるのかもしれないと思い、そういう言葉に行き着きました。 말하자면 정말 당연한 건데요. 정말 인간은 타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없다면은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닌 건 거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것을 오히려 혼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쓰다 보니까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 아 그것이야말로 이 작품의 테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非常に独善的で自分一人で自分勝手に生きていた幸男がですね、絶対にこう交わりたくないというような大宮家と交わり、少しずつ分かり合うこともできて、ある意味こう殻に閉じこもっていた彼が、夏子という存在を失うことでまた新たな他者たちと出会い、それ以外の人たちのことも受け入れて少しずつだけでも信じることができて、新しい人生を探し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希望も含めてあのようなエンディングを書いてきましたね。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뭐든지 지 멋대로만 자기 멋대로만 살던 사치오가 아마도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을 타입의 사람들과 만나고 인연을 맺으면서 그리고 그들과 조금씩 또 이별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면서 그 굉장히 따뜻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그가 그 부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믿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그 사람의 사치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감독님께서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거든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각 계절마다 그 테마를 다 정하셨어요. 아내가 겨울은 이제 처음 겨울 아내가 떠나죠. 봄에는 불현듯 찾아온 낯선 가족을 돌보게 되고요. 여름에는 아내의 속마음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다시 가족과 뭉쳤는데 그 과학자 여자 선생님 오시면서 다시 자신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가을을 거쳐서 다시 이제 상실의 시간을 통과해서 겨울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계절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실의 계절을 통과해서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이야기 구조가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ほとんど計画性なしに書きましたので、今なるほどそうかと授業を受けてるように聞いておりました。 정말 제가 계획성 없이 써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호흡 받는 것 같아요. 이제서 깨달았어요. よくできてるなと自分でも思いましたね。 저도 참 스스로 되게 잘 썼구나 싶었습니다. 네, 이제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디 퍼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예전에 영동 시네카나에서 유래를 지우리한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되게 유래를 이후에 또 감독 영화 두 번째로 보는 건데요. 저는 어제랑 오늘 영화를 두 편을 보는데 그 영화가 감정 테러를 당해서 어제도 비슷한 소재, 오늘도 또 비슷한 소재의 그 상실에 관한 부분인데, 근데 저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이름에 관해서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부인이 부르는 이름이 사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불리는 이름은 그 이름을 쓰는 것 같지 않은데 부인한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자존감이 없이 자기 이름을 상당히 싫어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부인의 친구 남편을 만났을 때는 자기 이름 부를 때 그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점점. 근데 일본어로 사치라는 말이 행복할 때 행자를 쓰는 걸 아는데, 여기서 뭐 다른 이름을 한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은 행복한 남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만드실 때 어떤 그걸 가지고 이름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옆에 배우 일태 씨 계시잖아요. 일태 씨를 만들 때 일태 씨의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서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드신다면 어떤 캐릭터가 궁금합니다. 이번 캐스팅 약속해놓으니까요. 네, 한번 딱 봤을 때 그 인상으로 어떤 느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幸という名前なんですけれども、幸せな男という意味をつけた理由と、ゆうじさんの第一印象を見てキャラクターを作るとしたらどういうキャラクターを作りますか? 제가 알기로는 사치오라는 사람이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2215경기 뛴 철인. 미국에는 칼리핀 주니어가 철인이라고 불리고, 일본에서는 이 사치오라는 이 야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랑 유명하게 사는 고통을 알아 뭐 이런 영화가 나오는 저의 간단한 상식이었습니다. そうなんですよ。この中にいらっしゃる男性もユジテって名前だったらちょっと嫌でしょ? 지금 설명인데도 지금 여기 와 계신 남자분들 자기 이름이 유지태면 되게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そうなんです。非常に日本では有名な、もうでも御年70歳ぐらいの引退された衣笠幸代さんというプロ野球選手がいらっしゃいまして、その人とたまたま偶然同じ名前、ただ漢字が違うんですね。実際の衣笠さんではない漢字なんだけども、同じ名前に生まれついて、それがずっとコンプレックスで、でもみんなその名前だけじゃなくて生まれ持った宿命的にいろんなコンプレックスを人間持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それを年齢とともにいろんな形で克服していって、まあ仕方がない、それを受け止めながら生きるのが自分の人生だと思って成長していくものなんですけれど、それが40を過ぎてもまだつまずいて、そこに引っかかってずっと脱出できないっていう、このキャラクターの幼稚さをまさに最初の10分でお客さんに分かってもらおうと思ってこのような設定を取りました。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누가사 사치오라는 한자는 발음은 같지만 한자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기누가사 사치오 야구 선수 실존하는 분은 70세가 넘으셨고 은퇴를 하신 되게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신데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거죠. 네, 우연히 이름이 같은데 근데 이제 이름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크게 사치오한테는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그런 원인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원래 이름 말고도 어떤 타고난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연령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치오는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저렇게 자기 이름 같은 컴플렉스로 극복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여전히 그 유치함을 안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사치오잖아요.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행복한 진짜 남자였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행복한
남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あ 생각이 それを気づいて自分の感じが幸せ夫という感じだということを気づいてこれから幸せ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と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ではないですかその設定には。なれるこれから自分が幸せに夫になる夫になるということを自分が気がつ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映画の後に。そうなれるといいですね。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そうなんです。このキャラクターが一番嫌な自分で、なんでこんな名前につけたんだって思う感じは何かなって思った上で幸せな夫という感じにしたんです。 彼が 그렇게 이렇게 싫은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는 実は僕いらない。 이렇게 참 별로인 남자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할 부인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 남자가 아,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라고 하면서도 간지 한자를 보면 행복한 남자, 행복한 남편이라는 것을 보고 스스로 깨달았으면 해서 하는 지어준 이름입니다. 2つ目の質問ですよね、ゆじてさん。20点第一印象を見てキャラクターをちょっとストレートした 다음 영화를 기대하겠습니다. やっぱり映画を作る人間の差がとしてこういうまあ外から見る印象といかに違うものにしてやろうかというのが多分こう監督をしたり脚本を書いたりする人は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思います。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마 감독도 그럴 테고 각본을 쓰는 사람도 그럴 텐데요. 바깥에서 보는 그 인상하고 사실은 전혀 다르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은 다 있을 겁니다. ですが、まあ考えることはみんな一緒ですから、やっぱりゆじてさんこうやってご本人は本当に優しくてねジェントルマンですごく素敵なんだけれども、すでにたくさんの映画でものすごくまあ残酷な役だとか、不可解な人間性の役もおやりになってますよね、皆さんご存知の通り。 근데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겉모습은 정말로 이렇게 젠틀하시고 상냥하시고 그래 보이지만 그래서 이미 많은 영화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 역할들이 나쁜 역할이나 잔혹한 역할도 많이 맡으셨잖아요. 다 아시죠? だからね、もうみんながそれもやってるし、もうひとひねりしてこれ以上ない善人とかをやらせてるんです。善人ですね。善人ですね。善人。それは逆になんかまだ、誰もやってない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ね。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있은 적도 없을 만큼 아주 착한 선인으로 아주 착한 역할로 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것도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아서요. 善人って意外と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本人は良かれと思ってやってるんだけど意外と周りが迷惑してるってことありますよね。だからゆじてさんが良かれと思ってやればやるほど周りが不幸になるみたいな話は結構面白いんじゃないかと。 근데 그 착한 사람이요. 사실은 자기는 정말 착한 마음에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주변에 민폐인 경우가 많잖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말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 유시태 씨 정말 감독님께서 캐스팅 제안 오시면 뭐 이거는 여기서 한 얘기고 다른 작품에 어떤 공식적으로 시나리오 제안을 받으신다면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뭐 출연할 의향이 있죠. 그 뭐 전작도 있습니다. 그 이류작은 M이라고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 감독님과 같이 카메오 출연을 제가 했어요. 30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카메오였는데 네, 처음에 카메오를 얘기를 했는데 30씬이더라고요. 낚이신 거 아니세요? 네, 조금 낚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네, 러시아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개런티를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냥 우정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피디님이 받으셔야 된다. 받으시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 작품 보면서 좀 몇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한 4년여에 걸쳐서 영화를 찍으셨죠. 예, 정말 많은 장애나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4년 동안 찍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年かけて映画を撮るとしたらこういう風にしなさいという勉強がなることが勉強になることがあったりしてそうですね、4年間撮影をしてたわけでは当然なくて、リサーチから始めてしっかり時間をかけて小説を書いてシナリオを書いてというのに多分2年半ぐらいはそのうち費やしていると思います。 4년 내내 영화를 찍은 건 아니고요. 취재도 하고 그리고 소설 쓰고 이 기간이 2년 반 정도 됩니다. でも一番大変だと感じたのはやっぱり私きちんと子供を演出するのが初めてだったのでそれはもう毎日が戦争のようでしたね。 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느꼈던 점은 사실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제가 연출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매일이 전쟁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조감독 시절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저는 그 노하우가 이 영화에 녹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残念ながらですね、誰も知らないの前に私助監督卒業してましてそのノウハウを見てなかったからかわからないんだけどまあうまくいかないんですよね。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도 모른다 바로 전에 졸업했습니다. 조감독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 노하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でも周りから是枝さんこういうふうに演出してるよっていうのは聞いていて是枝さんは一切シナリオを子役には渡さないらしいんですね。で現場に入って当日その子供の耳元で言うべきセリフややるべき行動をこそこそっと耳打ちしてその場で和気あいあいと作っていくと。で私もじゃあそれを言われた通りやってみようと思って実践したんですがさっぱりうまくいかないですね。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감독님, 고레다 감독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고레다 감독님께서는 사전에 아이들한테 절대 시나리오를 주지 않고 촬영 당일에 아이들한테 이제 약간 귓속말로 오늘 대사는 이거고 오늘 촬영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준다고 그날 당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そうなんですね。なんで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作品も違うし、子供にも個性があって、それで今回私の映画は子供たちも母親を失って、子供たちなりにいろんなことを我慢してたりとか、あとは子供たちなりの喜怒哀楽を激しい喜怒哀楽を表現するシーンなんかもあって。 そういうシーンを演技経験のない子供に当日予告もなくいきなり怒り狂えって言ってもなかなか彼らは彼らなりに対応できないのだなということが付き合っていくうちに分かりましたのできちんとシナリオを渡して話し合ってリハーサルも重ねた上で彼らの不安を最大限に減らして現場に臨むシーンもあれば それこそ是枝方式で現場でいきなり説明をしてじゃあ幸男君に
洗濯物の畳み方教えてあげるっていう、フリースタイルでやるシーンもあるし、その両方を使い分けながら演出をしてきました。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아이들도 굉장히 각자 개성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개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도 사실 엄마를 잃어버린 입장인 거잖아요. 엄마를 헌신한 입장에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을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에서는 그 여동생 역이 갑자기 감정 확 폭발하는 확 하고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 같은 거를 당일 아무 예고도 없이 당일날 딱 보여주면서 이걸 주면서 너 갑자기 화내 막 엄청 화내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게 그 아이한테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걔들한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전에 제대로 시나리오도 주고 그리고 리허설도 몇 번씩이나 리허설을 하면서 사전 예고도 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최저화하면서 하는 것이 또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오빠 역할때는 빨래 이렇게 개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 같은 거는 고레에다 감독이 반식으로 그날 당일날 이런 장면이 있으라고 해서 만든 장면도 있고 그때부터마다 달랐습니다. 네, 이제는 남자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씨. 네, 니시카와 씨 팬이고요. 네, 오랫동안 영화 기다려왔는데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이게 오늘 여기서 GB가 있는 걸 몰랐는데 늦게 알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앱을 계속 보고 자리가 나야 결제를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은 뭐 역시 굉장히 관객이 많이 들어온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 웰메이드 영화가 많이 나오지만 또 이렇게 일상을 다루는 좀 소소한 영화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니시카와 감독님 같은 영화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남자로서 하나 좀 의아했던 거는 아까 핸드폰 씬에서 그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라는 문장을 보고 전화기가 꺼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어 던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의아했거든요. 저 같으면은 다시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나머지 글도 다 읽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뭐 제 의견이고 어떻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 아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니시카 씨가 혹시 어렸을 때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사람을 고른 거 아닌가 어렸을 때야.そっちの方が良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게 설정처럼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충전해갖고 다른 것도 보는 거, 그 밑에까지 보는 것도. そのアイデアをいただいてればと思いました今。 그 전에 이 아이디어를 제가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そうですね。子役のあかりちゃんは今言われてみれば、そうですね。自分の小さい頃にもちょっと似てるかなと言われてみて思いました。私もやっぱり兄がいますし、非常にこう気が強い部分もあったので、やっぱり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自己像を投影してたのかなと言われてみて初めて思いました。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역인 아까리 역을 맡은 아까리를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저랑 저 어렸을 때랑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가 센 부분도 저한테도 있었고 그래서 의식을 한 거라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투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子供を描くっていう時に一つこうちゃんとやろうと思ってたのは可愛いだけの存在に描かないようにし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社長も劇中でセリフで言っているけれどもやっ
ぱりその子供ってとても厄介な時に厄介な存在でもあるし、大人が思うほど、引き分けが良くないし、彼らのせいでいろんなことがこう揺さぶられてペースを乱されるっていう部分も多くある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う部分もちゃんと書いてこそだと思っていたので、本当に可愛い可愛いお姫様のように妹役を描かないで、もっと暴れたり引き分けがなかったりというところで、その子供の存在っていうのを書くのが今回の私の課題だったので、役を引き受けてくれた白鳥玉木ちゃん、本当にママの本当に大変な子だったのでその部分の私の課題をうまくクリアしてくれたと思っています。 저 이번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을 묘사를 할 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잘해야지라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을 결코 귀엽기만 한 존재로 절대 그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영화 속의 사치오 대사에도 있지만 아이들이란 존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귀찮은 번거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 생각대로 잘 움직이거나 어른 얘기를 사실 잘 안 듣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이 아이 때문에 그 어른들의 페이스가 굉장히 흐트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잘 묘사를 해야지. 그래서 예쁘기만 하고 공주님처럼 그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리자. 이런 것들을 저의 이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동생 여동생 아카리 역을 맡은 타마키라는 아이는 정말 보신 대로 많이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이 아이가 잘 이렇게 미션 클리어한 것처럼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TV 인터뷰를 보니까 소설하고 영화를 둘 다 하시는데, 소설은 약간 본인의 와이프 같고 영화는 본인의 애인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소설을 쓰실 때 늘 영화화될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取材で読みましたけれども、小説は自分の奥さん、私の家内とように感じて、映画は愛人のように感じるというおっしゃったことをニュースで、小説をするとき、映画化にすることを前提にして小説を書くんですか？そうですね、今回の小説は、もう映画化をする前提で、映画を作るためにきちんと、細部にわたるまで、設計図を書いておこうという気持ちで小説を書きました。そうですね、小説すごく書いてて楽しいんですね。お金もかからないし、人も抱えなくて済むし。でもそれは私が映画っていうそれとは対極的ないろんな人の人生や熱意や苦労というものを抱えるものを本業だと思ってやっているから、小説を自由だと感じるん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れからもやっぱり映画っていうものを自分の家のように抱えながら、その合間に楽しみながら小説を書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이번 작품은 이 소설을 어쨌든 영화화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영화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었었고, 그런데 소설 참 쓰면서 즐겁습니다. 왜냐면 돈도 안 들고 사람도 안 들고 자유롭게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답이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영화화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돈도 사람도 안 든다는 면에서 굉장히 영화화 대극적인 작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그리고자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잘 그리고자 했고, 그래서 영화는 저한테 있어서 어떤 집이라는 존재로 두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즐거움을 만끽하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네, 저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지금 저희 50분까지 여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느리하게 추가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경품 증정하니까요, 경품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지태 씨 혹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궁금하거나 하는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영화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좀 답답했을 때 리처드 링클레이터 보이후드를 보면서 뭔가 해답을 물을 탁 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대사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그 마지막 대사가 그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에서 말하듯이 인생은 타인일까? 정말 이런 의문을 갖고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귀해보는 것도 좋은 영화 감상일 것 같습니다. 감독도 마무리. そうですね、本当にいろんな感想をいただいて、皆さんが非常にテーマの深いところまでよく見てくださっているのも感じますし、やっぱり月並みですけど苦労して映画を作ってき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상들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정말 이 테마에 아주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다 봐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힘들게 영화 찍어서 참 잘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お客様は熱心に映画をご覧になるし、ご意見も非常に鋭い部分があり、こうやって前に立たされるとですね、もう実は汗びっしょりになってるんですね。かつこのような映画人に見られるというのは非常に緊張することで、でも本当に温かいご意見もいただき、私自身も緊張しながらもまたこれからも頑張ってまた新しいものを作ろうという気持ちにさせられましたので、今日は本当に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き、ゆうじてさんにも貴重なご感想をいただいて本当に感謝して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국 관객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영화를 봐주시고 굉장히 날카롭게 봐주시고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고 있으면 땀이 삐질삐질 나거든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리고 특히 유지태 씨 같은 영화인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감상을 말씀해 주시는 게, 따뜻한 감상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또 굉장히 긴장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작품에 대한 어떤 자극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증정품 나눠드리니까요. 이쪽으로.